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나오면서 판이 뒤집혔다는 소식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맥락을 짚고 그 옥중 편지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서 검찰은 털어봤지만 뭔가 나오지 않았고 끝내 기소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엮어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만든 것입니다. 소위 별건 수사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승인 하에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더러 북한에게 돈을 줘! 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 뇌물의 대가는 이재명의 방북이었고 쌍방울은 훗날 이재명 대표를 등에 업고 대북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혹의 맹점은 당시 북측 인사와 접촉했다던 2019년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당선 무효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가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당장 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사람을 두고 큰 돈을 주면서 이재명 방북을 추진하고 훗날 대북 사업을 노렸다는 점, 당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를 뚫고 돈을 줬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었는데 누구한테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 의혹은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관심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쌍방울 김성태가 기존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 방북을 위해 800만 달러를 대납했고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것이라고 법정 진술합니다. 그리고 어제 KBS는 이화영이 방북 비용을 보고하자 이재명이 알았다 등등의 승인하는 답변을 2번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제3의 뇌물죄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잡고 싶은 언론들과 이책들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화영이 유동규처럼 변신했다, 빼박을 들이미니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신나했습니다. 하지만 KBS 등의 언론들은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검찰로부터 군사 시절 전기 고문만큼 무서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남편은 10개월가량 감옥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가족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은 군사 독재 시대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 검찰은 쌍방울 증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브리핑하고 김성태 회장이 내용을 다 인정해주면서 마치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남영동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도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검찰발 주장만을 보도한 KBS는 혼이 나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터져나온 이화영 부지사의 오늘자 옥중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반성합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일관된 정치 신념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자유왕래 공동 번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노력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 이화영은 쌍방울 김성태의 스마트폰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KBS 보고 있나? 검찰이 주는 거 의심하랬지? 당장 사과해! 다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김성태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지사와 사전 보고된 내용은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그와 같이 말했고 저로서는 큰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이화영, 그리고 수원구치소의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화영이 제2의 유동규가 됐다며 환호했던 이찍 언론들과 인간들이 침울해하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좋다 말았네요. 자, 쥐들끼리 이재명 만물설에 입각한 또 사전 회유가 세게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뇌피셜을 돌리면서 궁시렁대고 있더라고요. 자, 이 사건의 본질은 줬다고만 해라입니다. 돈의 종착지가 북한이라 줬다고만 하면 뇌물 공여죄로 형이 낮아져. 또한 물증은 없고 진술밖에 없는 사안이라 말은 만들어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현재 김성태 주변을 검찰이 얼마나 탈탈 털었는지 한번 기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다가 김성태가 말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도 검찰이 남영동처럼 하니까 정신이 혼미할 때 검찰이 원하는 답변 비슷한 걸 한 겁니다. 하지만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나서 이런 옥중 편지로 사실을 바로 잡은 거예요. 결국 이 옥중 편지는 사실관계들도 바로 잡았지만 무엇보다 검찰이 지금 남영동이란 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이화영은 지금 여기 남영동이에요 소리친 겁니다.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하고 만들어가는 남영동입니다. 자, 이화영 씨가 법정 가면 정말 볼만하겠네요. 다 죽었어 너희들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엄풀하고 털다가 안 나오면 별건으로 털고 기소하고 어떤 건 기소 못하고 그냥 사람 악마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법정에서 다 깨지고 지금 횟수로 3년째 검언 유착이 돼서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권까지 잡았으니 아예 남영동이 된 거예요. 여기에 KBS는 혈세 받아 처먹으면서 남영동의 나팔수가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북송금 뭐 이런 게 아니라 2023년 남영동 사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보호백 커뮤니티에서는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나온 이창준 검사의 유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현실은 대다수의 보통 사람은 그래도 안전할 거란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된 후다. 사회 해체 단계다. 검사로서 19년을 이 붕괴의 구멍이 바로 내 앞에서 무섭게 커가는 걸 지켜만 봤다. 설탕물밖에 먹은 게 없다는 할머니가 내 앞에 끌려온 적이 있다. 고물을 팔아 만든 3,000원이 전 재산인 사람을 절도죄로 구속한 날도 있다. 낮엔 그들을 구속하고 밤엔 밀실에 갔다. 그곳엔 말 몇 마디로 수천억 원을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난 그들이 법망에 걸리지 않게 지켜봤다. 그들을 지켜보지 않을 땐 정권마다 던져주는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받아 적고 이행했다. 우리 사회가 적당히 오염됐다면 난 외면했을 것이다. 모른 척할 정도로만 썩었다면 난 가진 걸 누리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 몸에서 삐걱 소리가 난다. 더 이상은 오래 묵은 책처럼 먼지만 먹고 있을 수 없다. 이 가방 안에 든 건 전부 내가 갖고 도망치다 빼앗긴 것이 되어야 한다. 장인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의 유품이 아니라 끝까지 재벌 회장 그늘 아래서 호의호식한 충직한 개한테서 검찰이 뺏은 거여야 한다. 그래야 강력한 물증으로서 효력과 신빙성이 부여된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다. 기본이 수십 수백의 목숨이다. 처음부터 칼을 뺏어야 했다. 첫 시작부터.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조차 칼을 들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는 건 시간도 아니오 돈도 아니다.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건 사람의 피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 역사가 증명해준다고 하고 싶지만 피의 재물은 현재 진행형이다. 바꿔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찾아 판을 뒤엎어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치유 시기를 놓쳤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날 대신에 오물을 치워줄 것이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기다리고 침묵하면 온 사방이 곧 발 하나 디딜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이제 입을 벌려 말하고 손을 들어 가리키고 장막을 치워 비밀을 드러내야 한다. 나의 이것이 시작이길 바란다. 자, 이런 유언을 남기고 극중에서 이창준 검사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미 사람의 피로 물들고 있는 남영동이 된 검찰의 칼을 다음 총선에서 뺏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